몰라요님이 요청을 하신 하나 지주사입니다.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산탄 관련해서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뭐 구독자님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솔루션이 있고요, 하나생명보험이 있고요, 테크인, 하나건설, 그리고 기타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 부분이 있고요. 하나솔루션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올라가는 부분이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대기업이다 보니까 규제에 좀 많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규제와 법률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도 비상장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이제 뭐 IPO가 진행이 될 때 변화가 오기도 하고요. 상장되지 않은 저기업을 투자하고 싶어. 그랬을 때 방법이 그 지주사를 이제 넣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때문에도 또 많이 사시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변동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지만 방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약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 화학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 레저, 태양광, 금융, 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테크엠, 하나홀딩스 막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를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신규 사업적인 부분도 공시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에서 신규 사업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에어 모빌리티라던가 위성통신이라던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통신과 에어 모빌리티라는 걸로 봤었을 때는 교통이라던가 운송 쪽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도 지금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요, 금융업이 가장 커요. 비중이 화학이 많고 화약이 낮을 줄 알았는데 화학과 화약과 그리고 태양광이 똑같이 10%가 들어가요. 매출 비중이 이 세 개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세 개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레저 기타 요 부분이 각각 4%, 2%, 2%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질산에 대해서 캐파 증설을 한대요. 워낙 또 성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년도 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사업을 정리를 했어요. 실적이 좀 그나마 잘 나왔던 부분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서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질산 캐파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리포트에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또 기대가 되냐면은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세정 부분이라던가 뭐 정밀 화학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캐파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매출이 찍힐 것인데, 이때부터 1월 매출액이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가 질산 사업의 규모 경제가 실현이 돼요. 자체적으로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설분의 32.5%가 하나 솔루션에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자소재 사업의 확장이 가능해요. 탄소 배출권에 관련돼서 또 사업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것이다. 요즘에 또 탄소 배출권 나온다 하면은 또 이 테마로도 붙기도 하잖아요. 하나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산 생산시설 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대 효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 원료인 구리, 리튬 등 금속 광산에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발, 가구 내장재, 자동차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에 공급이 돼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방막 형성에 사용되는 물질이라던가 세정, 증착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3일날 나오는데요, 질산 사업이 추가가 되면은 기존에 12만 톤까지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40만 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52만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얘기가 나왔고요. 2024년도 1월 같은 경우에 예상 매출 실적이
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되고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이익을 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익 규모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실적이 나오면서 리포트가 4개씩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어요. 매출액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잘 나왔지만 매출액이 좀 하회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실적 호조가 된 부분은 하나생명이라던가 손해보험에서 금융계열사 부분에서 좀 호재를 많이 이뤘어요. 하지만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방산과 기계 부분에서 매출 감소가 되어서 좀 둔화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손해보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호재는 변액보험 준비금이 환입이 되었고, 얘네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국내라던가 해외 주식시장에서 상승분에 따른 이익이 많아서 요 부분에서 이제 증가가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을 이끄는데 좀 상회를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방산기계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늘어날 수가 있대요. 이때는 비수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2분기 때부터 실적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사업장이 지금 정상화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잘 안 되고는 있지만 국내 분양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포장재, 태양광 인프라 등 석유 화학 제품의 마진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테크원, 정밀기계 등 1분기 서프라이즈 이상의 실적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PER이 뭐 보통 이건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PER이 높다, 낮다 라는 것을 10 이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으로는. 그래서 10 이하는 저평가다, 그리고 10 이상은 고평가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한 거고요. 지주사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하나가 좋아요. CJ도 더 좋긴 하고 SK도 좋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0 이상이기 때문에 10 이하적인 부분으로만 보면은 하나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부분 지주사들 중에서 내가 투자할 게 뭐가 있나 라고 봤을 때, 내가 투자 포인트로 보는 것이 PER이다 그러면은 하나를 잡는 게 맞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CJ도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 그래서 6월 7일 날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하나생명이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대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또 투자를 하니까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시장이 호조가 되어서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 주택사업 물량이 순차적으로 착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총 1,900억 원을 투자해서 여수 산업단지에 질산공장을 예정을 하고 있고, 2023년도까지 완공을 예상하고 있어요. 질산의 생산량이 12만 톤이었는데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놀려서 총 52만 톤을 만들 것이고, 산업용 화학, 폴리우레탄, 반도체, 고순도 제품 등 3가지에 대해서 요거를 만들 건데, 이 질산을 가지고 반도체 전자소재 같은 경우에는 18만 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반도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산업용 화약이라던가 화약 초안 같은 경우에는 9만 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3만 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중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전자소재에 사용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감 기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질산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 활용을 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기술을 확보를 해서 기준치보다 더 낮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요거를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상장사에서 이제 계열사를 뜯어보면은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한눈에 보기 편하게 리포트에 있으니까 요거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월 6일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옵니다. 성장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질산 설비 증설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24년도 1월부터 생산이 예정되고 있대요. 요거는 아까 전에 나온 부분이죠.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는 20% 되는 수치래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20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무역 사업 내 한 개 사업을 정리를 해버렸대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을 하고 올해부터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이제 화약제조 그리고 무역 도소매 기계 요 부분들로 봤었을 때 2021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는 2분기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3분기 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요 부분은 체크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화약이라던가 무역 부분이 있어서 좀 증가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리포트를 좀 긁었는데 매출액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요.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5% 상승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물론 뭐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지만 유독 마이너스가 많았어요. 특히 대신증권하고 여기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똑같이 마이너스 1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가 나와요. 뭐 건설적인 부분도 있고 악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진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보통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 기대 때문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증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판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판관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좀 마이너스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떠냐, 그래도 하나 자체는 돈 벌고 있는데 라는 관점에서 플러스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은요, 분기별로 봤었을 때 1에서 2분기로 보면은 마이너스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여줘요. 하지만 2에서 3분기 때는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7%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3에서 4분기 때는 완전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신증권사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40% 이상으로 안 좋을 것이라고 3, 4분기 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내려가는지를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 5년간의 평균 PER. 근데 이제 16년에서 18년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평균 PER 고해서 했더니 79,925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년도 EPS 곱하기 21년도 ROE를 구하니까 66,896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시가총액을 구하니 2조 9,385억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발행 주식 수를 나누니까 39,202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 구하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주식에 대해서 시가총액이라던가 적정주가라던가 이런 거를 구했을 때 이렇게 제가 원래 구하는 식으로 구했지만 지주사에서 구하는 방식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역시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는 것, 보조지표 보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투자하실 때 좋은 점은 지금 하나금융 쪽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게다가 하나생명 쪽에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채권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자체적으로는 증설에 따른 이제 판관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리포트에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이 숫자적으로 그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라는 거를 투자하고 싶다면은 분명히 증설에 따른 판관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니 돈이 벌리고 있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지주사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막 구매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몰라요님이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했지만, 하면서도 아 정말 이 기업이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리포트 나오는 것마다 증설에 대한 얘기가 거의 뭐 비중이 커요.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이슈가 없으면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업에 대한 이슈가 많지는 않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